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도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 87명입니다. 80명 안팎의 확산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신규 변이 감염자 32명 가운데 78%가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로 확인됐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경남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32명 또 추가됐습니다. 김해 창원 통영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와 창원 음식점, 하만 부품공장 등 집단 감염 확진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변이 누적만 258명, 해외 입국을 제외한 지역 감염 227명 가운데 알파 변이가 183명으로 가장 많고 델타, 베타 변이가 그 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32명만 놓고 보면 델타 변이는 78%로 급격히 높아집니다. 전국적으로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있는 델타형 변이가 경남에서도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창원, 김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단 발생 확인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방대본과 지속 협조하고 있으며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7명, 창원에서만 51명이 확진됐고 김해 22명, 양산 8명, 거제 2명 등입니다. 병상 가동률은 81%까지 증가해 남은 병상은 251개에 불과합니다. 경상남도는 조만간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확보하고 함안군의 거리두기 4단계 격상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진주시는 진주성을 비롯한 진주의 5개 공원에서 마스크 미착용과 야간 취식, 음주 단속에 나섭니다. 오늘과 내일은 계도 위주의 단속을, 모레부터는 방역수칙 위반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함안군은 2천여 개 업소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외국인 고용 사업장 250여 곳과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도정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오는 10월 보궐선거를 실시하자는 의견과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300억 원 이상의 경비를 고려해 미실시하자는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한 결과 미실시로 결론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10개월여 동안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됩니다. 드론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일까요? 전국의 광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드론 실증 도시로 선정이 된 경상남도가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방안을 선보였는데 산업화도 멀지 않았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진주처럼 농촌 지역이 산재한 곳의 물품 배달을 드론이 책임집니다. 진주와 사천, 고성의 물류 거점을 오가며 드론이 택배기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진주시에서 고성군을 잇는 33번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향후 UAM하고 PAV 시대를 대비해서 항로 개척. 드론으로 확보한 방대한 영상 자료가 3차원 지도 전환을 거치면 산사태 예측 프로그램으로 활용됩니다. 유선 드론,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비행 가능한 테더 드론이 차량 번호판을 식별합니다. 도심지 불법 주차 단속은 물론 주차 안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산업단지의 가스 유출 등 안전사고, 고성군 자란만의 생태 환경도 감시합니다. 환경 문제 그리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까지도 드론이 책임져가는, 그래서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높여나가는 역할을 고성군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 사람이 빠지자 정찰 드론이 우선 확인하고 즉시 현장에 출동한 또 다른 드론이 구명조끼를 투하해 인명을 구조합니다. 이처럼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실증 사업을 경상남도가 선보였습니다. 경상남도는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드론 산업을 실증하고 상용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광역지자체로는 유일하게 드론 실증 도시로 선정된 경상남도. 진주시와 고성군 등 지자체와 기업체로 꾸려진 드론팀 경남은 미래 도심 항공교통 시대에 대비한 항로 개척을 시작으로 드론을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합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인근의 학교로 전학 또는 입학할 수 있는 광역 통학구역 제도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폐교 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진주의 미천초등학교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전교생 23명으로
폐교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작은 학교였습니다. 하지만 인근 초전동과 광역통합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신입생 17명을 포함해 올해 전교생이 67명으로 늘었습니다. 초전동에 초등학교 학생이 편입되면서 이 지역 과밀학급의 학생 수도 일부 해소됐습니다. 통합구역 내 거주 학생이 주소 이전 없이 인근 학교로 전입학할 수 있는 광역통합구역 제도. 첫 시행된 2017년 65명이던 도내 작은 학교 전입생이 2019년 164명, 올해는 199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작은 학교의 등교일 수가 크게 늘면서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것이 작은 학교로 이동을 하셨지만 그곳에서 이제 느끼신 것이 아이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가능하다는 것을 학부모님들이 인지를 하셨거든요. 이 제도를 중학교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 전교생 100명 이하의 중학교가 전체 264개 중 72개에 이릅니다. 차를 타고 이동해도 한 10분 정도에 있는 면지역에 가면 전체 학생 수가 한 20명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굉장히 학교 운영하는데도 애를 먹고 있고. 경남교육청은 광역통합구역 지정을 중학교로 확대 운영할지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내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리는 기본재산의 고시 개정을 앞두고 창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장과 의회의 의장들이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습니다. 이들은 4개 특례시가 인구와 생활 수준은 광역시와 유사하지만 복지급여 기준은 20년 전 기준인 중소도시로 돼 있어 역차별 속에 피해는 커져만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TX 조선해양이 오늘부터 채권단 관리를 벗어나 회사명을 K조선으로 바꾼 가운데 금속노조 STX 조선지회는 회사가 노동자의 총고용과 단체 협약 승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최근 단체 협약 승계와 관련해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를 확인했다면서 과거처럼 일방적인 노동 탄압과 노동 조건 양보 요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뉴스데스크 경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